낭불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땅굴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북계군이 대한민국 지형에서 후전선 4km 이상 남침 땅굴을 불착할 수 없다는 국방부와 합참의 논리를 끝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낭굴사가 지금부터 제공하는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대책했다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가만 있어. 인도석이라고 쓴 부분은 이미 뚫어진 불로 들어오다가 발각이 되니까 메꿨다는 게 이제 인도석이라고 쓴 부분.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여기 인도석, 여기 인도석.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그 반원으로다가 선이 거짓이잖아요. 이게 이제 적석이랑 연결이 됐던 역대책에서 지금 이게 저희는 이제 시면으로 보는 거죠. 오늘 여기 어쨌거나 와서 이런 일이 한다는 거 일부러 다 보고가 되겠네요. 얼마나 인터넷에다 보면은요, 알아봤다는가 봐요. 다 그냥. 그럼 누가 여기 간첩을 짓고 있겠네. 그렇죠. 기반이 약한 데는 이런 것까지 될 수 있을걸요? 여기 한번 왔다 가는 게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전쟁이 나중에 끝난 다음에 나타내는 여기 올려놓고 찍으시면 되겠네. 이거 완전히 좋겠다. 이게 돌처럼 안 보여. 시멘트가 맞어. 여기 한번 와보시죠, 이거. 이런 돌이 없어. 전문가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서울 석촌 지하차도 근처에서 땅굴 모양의 동공 5곳이 또 발견됐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구간에 대한 정밀 조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추가로 동공이 발견된 곳은 지난 13일 80m짜리 땅굴 모양의 동공이 발견된 근처입니다. 무려 5개의 빈 공간이 또 발견된 겁니다. 가장 큰 곳은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곳 근처로 폭 4.5m, 깊이 2.5m, 길이 13m 규모입니다. 또 한 곳은 석촌 지하차도가 끝나는 지점으로 폭 5.5m, 깊이 3.4m, 길이 5.5m입니다. 나머지 3곳은 아직까지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동공은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구간을 시추 작업을 통해 정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찾았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에요? 아유, 겁좁네.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뭐 법이 문제지. 나라가 지금 망할 판인데. 예. 나라가 망할 판인데. 예. 7m밖에 안 된다 그러길래. 예? 7m밖에 안 된다 그러길래. 지금 들어갑니다. 예. 저 안에 굴이 보이네요. 저 안에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복해서 들어갑니다. 저 안에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게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땅굴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거리로 와서 신천역까지 140도로 쭉 왔는데 네. 거기에 아래로 길을 내서 수색역 네. 거기는 풍력에 빠지게 됐죠. 수색까지 들어왔습니다. 불광동 수색까지 들어왔습니다. 그쪽에. 수색역이 바로 벌써 왔죠. 거기서 네. 지하에 30m 밑에 푹 빠져가지고 그걸 다시 또 전부 다 메꾸고 해가지고 지금 기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백마역, 화전역 그 위로 전부 다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충격적인 땅굴을 공개합니다. 최근 경기도 양주 광사동에서 남침 땅굴로 보이는 지점을 저희들이 찾았는데요. 무려 이 땅굴을 발견하는 데는 7개월간의 추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김진철 목사인데요. 오늘 이 땅굴을 언제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건지 저희들이 시사 탱크를 통해서 최초로 지금 공개합니다. 방송사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채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 목사님, 맨 처음에 언제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지금 경기도 양주 강사동 이 지역은 2013년 12월 달에 네. 지역 주민들의 제보였습니다. 예. 그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또 동일한 제보가 있는지 없는지 탐문을 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땅굴이 있느냐 없느냐 예. 공간을 이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우리 낭굴사에 사는 것은 주민 제보를 받고 이 다오징 탐사를 하고 네. 다오징 탐사에서 공간 반응이 나오면 네. 이제 두 번째는 그 3인치 75mm 시추 작업을 네. 이제 지하 한 30m까지 작업을 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면 네.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mm T4 작업을 네. 30m까지 해서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낭굴사가 사용하는 수중 도공기를 네. 거기에 넣습니다. 아하. 넣어서 이제 거기서 작업 소리나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리를 녹취를 해야 돼요. 예. 그 녹취를 하게 되면 이게 땅굴이 친구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가 좀 과학적인 방법, 네. 그러니까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픽이라고 네. 이거는 뭐 비용이 한 1,000여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네. 그 고비용을 들어서 네. 우리가 지상에서 전파를 쏘가지고 예. 우리가 그 또 물리 탐사를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 독일의 ESP5000이라는 네. 지하 25m 전후의 그 공간을 네. 찾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의 제보와 이게 땅굴이라고 정은하는까지 네. 단계가 최소한 5단계에서 네. 또 많으면 7단계를 거쳐서 네. 땅굴 작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 양주 강사동은 네. 우리 낭굴사에서 7단계를 거쳐서 네.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4월 달부터 물리 탐사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5월 2일 날 예. 그 북한의 그 우리가 30m 전후에서 네. 평안남도 사투리 예. 여자의 목소리를 예. 생생하게 제가 직접 우리 들으셨죠? 제가 듣고 직접 녹음을 녹취를 했습니다. 하셨죠? 녹음을 했죠. 오늘 여기서 공개를 하실 거죠? 당연히 공개해야죠. 전부 그 땅굴에서 찍은 사진 전부 다 가지고 나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5단계에 걸쳐서 최초로 땅굴 확인 작업을 해 들어갔었던, 그러나 저희들이 단정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하진 않지만은 만에 하나의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종 우리 국방부가 이걸 확인을 해주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는 이 마을 주민과 땅굴 탐사 전문가들이 이것을 찾아서 의병처럼 사실 발굴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국방부와 우리 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것을 의혹의 대상으로 이 땅굴을 간주하고 대신 정부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판단 나름대로 분석하시면서 접근에 들어가 보시죠. 그럼 땅굴 확인 현장 작업 동영상을 방송사상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사탱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이 땅굴에 들어갔다 오셨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저 땅굴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지상에서 그 밑바닥이 22m입니다. 그리고 네. 저 층은 마사암층이라 예. 그래서 그 마사암이 물을 안 먹으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밑바닥은 22m고 예. 22m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의 출구용 땅굴로 의심되는 땅굴을 예. 우리가 지금 최초로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저기가 경기도 양주 광사동인데, 자, 네. 지상에서 지하로 22m까지 내려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22m까지 내려가서 22m에서 옆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22m에서 북쪽으로 약 45도 방향하고 네. 그런데 이제 22m에서 밑에 8m 전후 그러니까 지표상에서 30m 전후에 네. 봉경도가 있어요. 봉땅굴이. 예. 그 봉땅굴을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창근 단장, 김진철 목사, 네. 이승식 본부장이 2개월 동안 작업을 하다가 예. 이런 돌에 의해서 자, 잠깐만요. 이리 주십시오. 이게 편석입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이걸 나오는 보시죠. 곳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편석이에요. 예, 저렇게 땅굴 탐사했었던 저 땅굴 갱도에서 지금 가지고 나온 그렇죠. 돌이라는 거기서 거죠. 인위적으로 붙인 것을 제가 네. 손으로 띄어서 가지고 온 거죠. 네, 자, 여기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 지금 20m 지하 땅굴에서 나온 이 돌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이 땅굴이 자연 땅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굴이고, 특히 북한에서 팠다고 생각되는 근거가 좀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탐지 작업을 지금 들어갈 텐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돌이 깎여진 겁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채석기로 절단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땅굴은 자연 땅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한다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건설공사 현장에서 판 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 땅굴의 소재는 맨 처음에 그 실마리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신고를 해준 거다. 주민들이 그 강력한 폭음 소리를 가장 많이 제보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네네. 자, 그러면 이 땅굴이 자연 땅굴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굴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또 하나 더 북한에서 팠다라고 하는 근거를 네네.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자, 저 굴 현장에 들어가 보면 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려요. 네. 그리고 북쪽에 땅굴 라운딩이 한 4m 정도 열렸고 네. 남쪽에 한 1m 정도 지금 우리가 네. 작업 중에 있는데 예. 또 하나의 정보 중에 하나가 이게 발파석이에요. 아하. 지역 주민들이 폭음수를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 이 발파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네. 국가가 인정하는 네. 연구소 그러니까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네.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예. 분석했을 때 하약발과 관계된 발파석이다. 이게 지금 여기 우리가 이 분석 결과를 지금 받았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네. 자, 이 돌을 잠깐만 여기서 봅시다. 이 돌을 거기서 갱도에서 가지고 나온 돌인데 네네. 이게 발파석이다. 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지금 이 검은색. 검게 이렇게 타들어가 있는데 네네. 이게요. 네네. 그름으로 이렇게 네네. 돼 있는데 이게 화학 약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실 발파할 때 생긴 그런 어떤 흔적이라고 예, 연구소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네. 분석 의뢰체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하고 한국나노기술원에서 동시에 지금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네네. 그럼 여기는 전부 화학 물질이 지금 여기 그 망간이 가장 많이 나왔고 네. 망간과 규소가 이게 화학 성분이다 이거죠. 그 하약 성분이다 이거죠. 네. 하약 자. 성분의 그 주 원소가 그게 망간 규소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네네.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이건 자연석이 아니고 자연 땅굴이 아니라고 하는 건 확신이 됐고. 네네. 자, 인공석이고 지금 인공적으로 땅굴을 파는 과정 속에서 지금 화학약품까지 이렇게 지금 네네. 사실 사용을 해서 이런 네네. 돌들이 지금 흔적이 다 나온 것이 이제 네네. 과학적 증거로 밝혀졌는데. 또 한 가지 또요. 자, 거기서 잠깐만요. 네네. 그러기 전에. 네. 그러면 이것이 네. 주체가 이 땅굴을 파는 주체가 네네. 어떻게 북한이 하는 소행이다라고 우리가 이 판단을 나름대로 접근을 네네. 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이 땅굴이 네. 우리가 그 동두천에서 들어왔어요. 예. 동두천에 들어와서 작년에 2013년 네. 국회 국방위에 네. 육군본부가 예. 우리가 경기도 구리 그리고 연천 쪽에 중요한 땅굴을 찾아서
확인하고 있다. 네. 그때 제가 10월 14일인가 여기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굴 라인이 구리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예. 국방부가 사실상 구리 땅굴 작업을 2개월 채 못하다가 네. 그만두었습니다. 실패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라인을 쫓아서 이 그 지역 주민들 제보를 받고 여기서 우리가 땅굴을 굴착했고 네. 또한 중요한 것은 지금 심도 36m의 물에 차 있는 네. 연청 9mm 땅굴하고 이 네. 노선하고 거의 같은 노선입니다. 네. 예. 아, 그 노선까지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증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오징과 또 3인치 시추 작업과 또한 전기 비정 물리 탐사와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하면 그 땅굴 지도를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현재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김진철 목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굴 속에서 지금 저 이렇게 긴 이 새꼬치로 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저거는 이제 북쪽 방향이에요. 네. 땅굴 라운딩의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북쪽 방향에 얘들이 네. 발견이 되면 대묘기를 하죠. 네. 대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쇠꼭지를 갖고 건드려도 흙처럼 파이는 거예요. 아, 그럼 원래 그 지하에 저 흙은 저렇게 안 파이죠. 쉽게 이렇게 파이는 흙이 아니죠. 인조로 뭘 이렇게 자연스럽게 덮어놨기 때문에 지금 한번 파여진 흙을 갖다가 이렇게 메꿔서 덮어놨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이렇게 파여진 것으로 추측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파여지는 거예요. 아, 실제로? 네. 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인위적으로 대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홈이나 쇠꼬지를 갖고 하면 저게 파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 지금 20m 내려가서 22m. 22m까지 내려가서 네네. 북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뚫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뚫린 구멍들을 지금 저렇게 막은 부분입니까? 이제 저 그 부분이? 대묘기 네. 일명 역대책을 했다는 거죠, 북한이. 아하. 아니, 땅굴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뻥 뚫린 땅굴을 두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공간을 대매우기 일명 역대책을 하는데 이 편석이나 저러한 지역의 그 마삼의 재질을 가지고 공간을 대매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언제쯤 왜 어떤 식으로 저걸 대매였다고 추정을 하십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 민간 탐사자가 땅굴 이제 라운딩을 찾아서 위에서 공격해서 내려오니까 네. 그 공간을 놔두면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네. 그 공간을 이제 그 은폐하기 위해서 예. 역대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간을 대매우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나라에서 제일 서민의 문제가 시기부 문제입니다. 식량 공급 또한 식료품 공급과 국민의 정상 국민활동을 공부하지 못하고 그만하지 말고 진정한 국민입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진정한 국민은 대국제 책임, 대국제가 책임이라 세상에서 딴다는 소리 지금 12m부터 지금 이제 강한 그 암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추 작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더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싱이 하나가 3m짜리고 지금 이제 5번째 이 케이싱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12m에서부터 강력한 암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그 시추 작업 자체의 속도가 상당히 지금 더딘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m부터 강한 암이 나와서 이 시추 작업 자체가 상당히 속도가 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추기가 지금 이 케이싱이 하나가 3m입니다. 이제 5번째 이 케이싱이 지금 내려가서 작업 중에 있는데
12m에서부터 강한 암이 나와서 지금 작업 속도가 상당히 지금 속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생히 들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컴프렉서가 돌아가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땅굴은 물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하 밑에 있는 국계군들도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기계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면 뭔가 기계 소리인데 뭔가 이게 컴프렉서 같은 이런 소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유심히 한 15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애기 시민 여러분, 뭔가 지금 기계 소리가 들려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보세요. 요걸 저로 기계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우선 땅굴에 대한 중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 땅굴에 관해서는 이미 뉴욕 타임스라든가 BBC 방송에서 우리 남굴사의 김진철 목사님이 인터뷰도 했고 또 뉴욕 타임스의 톨리 사령관이 인터뷰가 한 것이 보도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국에 수많은 땅굴이 있다. 그 땅굴의 규모는 엄청나다. 이런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땅굴에 대해서 김진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남침양 땅굴과 관련해서 뉴욕 타임스나 BBC 방송을 영문으로 된 걸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 땅굴과 관련돼 가지고 이 북한 핵 미사일 전쟁이라는 장준익 장군 예비역 중장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요,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죠. 그리고 총참모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으면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라든가 군사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배석한 가운데 김일성 종합대학 그 총장이 그것도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5일 만에 남한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그 전쟁 시나리오를 이제 전술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1차, 2차에 나눠가지고 남침 땅굴을 이용해가지고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남한을 그 이후에 육해공과 합동작전을 통해가지고 5일 만에 점령한다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의 전술토의 보고가 이 장준희 장군의 이 책에 이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차로 이미 굴절해 놓은 20여 개의 땅굴,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 그 남침용 땅굴로 20여 개의 땅굴이 이미 있다는 것을 여기 이 책에서 자기가 토론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남침 땅굴 찾는 사람들의 대표 김진철 목사님을 모셔서 부부 연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13년 동안 땅을 파며 땅굴과의 진실과의 싸움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저는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종북 세력들의 집회는 수십만 명이 모이지만 대한민국의 이 땅굴이 수도 서울을 관통하고 그 이상으로 관통되어도 이걸 침묵하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너무나 제가 한맺힌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은 것은 성경에 보면 다윗이 권력을 가진 골리앗을 물었던 것처럼 지금 땅굴의 역사는 종북 세력이 권력으로 잡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남청룡 땅굴의 진실을 규명하고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복시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이요 의병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 만세! 최근에 10월 30일 경기도 양주시 강사동 235-3번지에 저희들이 11개월 동안 땅굴 작업을 통해서 땅굴 기자기를 했습니다. 지하 22m의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 북쪽은 4-5m, 남쪽은 1.5m가 열려있는 수평 공간의 땅굴이 지하 22m에 발견된 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국방을 책임지는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 현장에 오지도 않고 국회 국방위원회 앞에서 땅굴 없다고 선언하는 이러한 국방장관 믿고 있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청와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1974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북한의 남침동 땅굴을 찾을 때에 민강군 TF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대기업이 동참하는 민강군 TF를 반드시 구성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또 하나 호소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강사동 235-3번지 양주 땅굴의 지하 30m까지 대기업이 동참하는 민간군 TF로 전면 절개를 해서 김정은의 땅굴 전쟁을 봉쇄하고 고향 남구사가 연천, 김포, 하성, 남양주 수많은 땅굴을 찾았지만 종북을 잡고 있는 정치 권력의
받으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관진 안보실장의 보고를 받지 마시고 한민국 장관의 보고를 받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껴있는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의 함성 속에서 땅굴의 진실을 받아주시길 강력